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부인 종양을 전공하고 부인암 환자를 주로 보고 있는 변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이제 자궁암의 진단과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여성에서 부인암 중에서요, 자궁경부암이 이제 가장 빈도가 높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암 중에서 자궁내막암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 두 가지를 합친 자궁암에 대한 그런 진단과 예방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보면 전체 이제 평균 수명을 한 82세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질병을 앓지 않고 그냥 이제 살다 보면 한 82세까지 살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79세, 여자는 85세까지 평균 수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평균 수명으로 다 살다 보니까 이 암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체 36.2%가 이렇게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 2명, 그래서 38.7%가 이제 일생에 암이 발생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명 중에 1명이 이제 암이 발생할 수 있다, 평균 여명까지 살게 된다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태어나서 나중에 죽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망의 원인이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생각해도 이제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의 가장 1위가 암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부분 중에서 여자 환자들에서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암의 그런 부위는 어딘가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갑상선암이 아무래도 가장 호발되는 암 중에 하나라고 1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암은요, 여자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 공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암으로 되어 있는데, 여자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암 중에서 유방암 다음으로 자궁경부암이 가장 이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여성암에서는 한 7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부인암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자궁경부암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암 중에 10위긴 하지만 자궁경부암 다음으로 가장 흔하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암이 난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이제 부인암의 환자들의 발생 분포를 보면 자궁경부암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난소암, 자궁체부암, 자궁내막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궁체부암은요, 우리가 자궁경부, 자궁의 입구와 자궁체부, 몸통 부분으로 크게 이제 나누어서 보통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발생 부위에 따라서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암이 발생하는 분포가 가장 많은 거는 자궁경부암이 해마다 많은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저희가 이제 발생 추이를 봤더니 1999년부터 2014년도까지 이 자궁경부암이 발생되는 그 빈도로 보자면 실제로 여성암 중에서 많긴 한데, 부인암 중에서 많긴 한데 자궁경부암은 매년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검진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예방 백신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궁경부암은 그 발생 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에 난소암이나 자궁체부암은 그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체부암, 자궁내막암의 경우에는 1999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무려 5.1%까지 증가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생활 습관의 패턴의 변화나, 그리고 이제 어떤 식습관의 변화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여성 부인암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자궁경부암과, 그리고 최근에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자궁체부암 두 가지 암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궁경부암이란 어떤 건지 여러분 보시면요, 이 자궁경부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우리 몸 중에서 바깥에서 이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면 여러분 이제 그 골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궁, 우리가 보통 애기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궁이 크게는 우리가 자궁 입구, 질에서부터 자궁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자궁경부라 얘기를 하고, 자궁경부를 제외한 나머지 자궁의 몸통 부분을 자궁체부, 그리고 자궁체부 안에 있는 부분을 자궁내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각 암이 발생하게 되면 붙여진 이름이 자궁경부에 생기면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보게 되면요, 자궁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배 안에서 보면 이제 방광이 자궁 앞에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자궁 뒤쪽에 장이 있다 보니까 자궁에 어떤 큰 혹이 생기다 보면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혹이
방광을 눌려가지고 소변이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소변이 자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게 혹이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이 커가지고 뒤에 장을 누르게 되면 갑작스러운 변비도 발생할 수 있는 뭐 질출혈, 질분비물 이상의 다른 이런 그 관련된 장기들의 증상도 가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자궁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이 자궁경부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예전에는 이제 잘 몰랐었다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인종 바이러스가 99.8%의 그런 이제 관련성이 있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자궁경부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러스 감염을 잘 예방을 하게 되면 암이 예방될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백신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요, 자궁경부 세포들이 변성을 하게 되고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어떤 경구피면 오래 복용했거나 뭐 모든 암의 원인이 되죠. 흡연자들, 흡연을 하게 된다든지, 그다음 다수의 성 파트너가 있거나, 그다음 인유전 바이러스도 뭐 모든 타입은 아니고 이 특정 유전자형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암을 잘 유발한다고 알려진 유전자형인데 그런 것에 감염이 됐다거나, 그다음에 성병을 앓고 있다거나, 그다음 면역 기능이 저하돼 있다면 잘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유종 바이러스 감염이 이런 자궁경부암의 원인인처럼 되어 있는데요.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그 바이러스는 사실은 좀 제한적입니다. 인유종 바이러스가 한 300여 가지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고위험에 해당되는 이 바이러스가 실제로 자궁경부암을 잘 유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중에서도 우리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바이러스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거는 바이러스 발견 당시에 이제 어느 걸 발견했느냐, 첫 번째 발견했으면 1번, 두 번째, 2번, 3번 이렇게 이름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 16, 18번 타입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면 이런 경우에 이제 암이 훨씬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고위험군이라는 게 이제 암하고 관련이 가장 깊은 바이러스를 우리가 고위험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위험군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암은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사막이라든지 그런 양성병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바이러스 타입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의 한 10에서 15%는 이런 인유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무조건 다 암이 생길까요? 예,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질병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암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바이러스 감염이 돼도요, 우리가 면역력이 좋으면 1년 내지 2년 있다가 자연스럽게 바이러스 감염이 없어집니다. 자연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2, 3년 쭉 감염이 되다 보면요, 어떤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저위험군에 해당된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생식기 사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고위험에 해당되는 바이러스가 2년이고 5년이고 쭉 감염되다 보면 처음에는 낮은 단계 병변에 이상을 보이다가 그게 또 지속적으로 감염된 상태에서 어떤 치료 안 하고 그다음 경과하고 쭉 있다 보면 이제 높은 단계 병변, 전환병변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병변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9년 뭐 내지 15년 쭉 이런 이제 전환병변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이제 침윤성암, 자궁경부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요, 그렇게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서서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뭐 바이러스 감염인데 대부분은 아닙니다. 7, 80%는 거의 1, 2년 내에 감염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나는 이제 몇 달 내에 암이 되겠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이러스 감염 위에 이런 기간을 거쳐가지고 암으로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하기는 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 이렇게 이런 병변들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암까지 진행 안 하겠다. 그래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이제 암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궁경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깨끗하고 핑크색으로 이쁘게 생겼죠. 근데 여기 바이러스 감염이 되게 되면 좀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병변이 진행하게 되면 좀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 이렇게 변성된 조직으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심하면 이렇게 궤양을 형성해서 결국 자궁경부암은 이렇게 심한 궤양성 병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출혈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오게 됩니다. 증상이 질출혈로 가장 많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비물, 냄새가 이상하게 나는데
분비물이 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이 조금 진행하게 되면 주변에 장기의 침범을 해서 요관 폐쇄를 유발하니까 허리도 좀 아플 수 있고 체중 감소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다행히도 검진상에서 그냥 이상세포가 발견됐어요. 하지만 증상은 없어요 라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요. 이런 환자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할 거냐, 자궁경부암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두 번은 아마 이제 해보셨을 겁니다. 국가검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자궁경부에 있는 세포를 채취를 해서 실제로 이제 암세포 있나 없나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실내에는 검진을 했을 때 암세포가 있다, 뭔가 정성된 세포가 있다, 이상세포가 있다 하면 자궁경으로 자궁경부 쪽을 이제 확인하고 확인된 병변부를 조직을 실제로 이제 떼어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조직학상 암이 맞냐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확진이 되는 거고요. 암이 진단되고 나면 이 암이 그러면 몇 기냐는 거죠. 암 진단되면 다 사기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1기냐 2기냐 3기냐 초기 암이냐 말기 암이냐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게 이제 병기 설정 방법인데요. 이렇게 골반 진찰을 통해서 병기를 매기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영상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여러분 이제 모든 암이요 사실은 다 수술로 다 떼어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암도 있다는 거죠.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2기 초반, 그래서 자궁경부에 국한돼 있고 혹은 가까이 있는 질까지만 내려온 그런 암 같으면 우리가 수술로 충분히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동시항암 화학요법을 하거나 혹은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 3기, 4기 되는 좀 많이 진행했던 환자들은 처음부터 동시항암 화학요법을 받거나 혹은 항암요법을 하기에도 전신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자궁 수술을 한 환자의 이제 자궁이 되겠고요. 광범위하게 전자궁 적출하고 안에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암덩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기 후반에 이제 자궁경부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출혈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환자분들도 그렇고요. 암으로 참 처음에 이제 진단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암으로 진단되고 이제 얼마 삽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5년 생존율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5년 생존율은 같은 병기로 진단되고 이분이 5년 후에 그 중에 몇 분이 살아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궁경부암 1기로 진단을 받고 진단받은 100명을 세워놓고 이들 중에 5년 후에 몇 명이 살아있나 봤더니 예를 들어서 한 95명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5년 생존율 95%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5년 생존율인데 어쨌든 병기가 이르면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좋은 거죠. 특히 자궁경부암은요 1기 아주 초반은 한 생존율 98%까지도 됩니다. 그럼 거의 완치될 수 있는 암이라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암은 초기에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암은 초기에 발견하려고 하면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진을 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검진을 열심히 잘 받고 더 나아가서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방하는 게 제일 좋겠죠. 어쨌든 이렇게 병기가 진행하면 할수록 예후는 안 좋아지는 거죠. 생존율이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암이든요 사실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암은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차 치료 후에 재발할 수 있는 게 대부분 그 기간상으로 보면 많이 하는 이제 그 기간 2년 내에 재발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내에 재발을 한다 하면 5년 내에 재발하는데 거의 99%가 이제 5년 이내에 재발하고 그럼 5년 지나면 재발 안 하냐? 드물게 재발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니까 5년 후엔 거의 재발하는 확률이 낮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은 최소한 자궁경부암 환자, 다른 암이라도 암 환자는 이제 추적 관찰을 하라고 됐습니다. 그 기간 내에 재발을 잘하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기에 이제 자궁경부암을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했는데 광범위하게 전자궁을 적출하고 나서도 한 5에서 20%가 재발을 경험하기 때문에 잘 이제 수술 이후에 치료 이후에 이제 검진을 추적 관찰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년 추적 관찰을 저희가 재발이 5년 안에 잘 되니까 추적 관찰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각 기관별로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면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포인트가 되겠고 그렇다면 암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겠느냐 다양한 암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진 부분도 있는데요. 자궁경부암은 정말 이것만 잘해도 암을 조기 잘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이죠.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국가검진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줍니다. 무료로. 그래서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종 바이러스가 이 자궁경부암을 유발한다라고 이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을 좀 잘하면 또 이제 암을 좀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외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자궁경부암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거죠. 금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안전한 성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도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자궁경부암을 이제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검진이라 말씀드렸거든요. 검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국가 무료 검진을 시행하고 있고요. 생년이 홀수이면 홀수의 검진, 생년이 짝수이면 짝수의 검진을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17년이잖아요. 그러면 1967년과 같이 생년의 뒤쪽이 홀수인 그런 분들은 올해 무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아직 내가 홀수 연생인데 검진 안 받았다 하신 분 있으면 돌아가실 때 검진 한번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작년 우리가 5월부터죠.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 백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이제 만 12, 13세 이제 아이들에게는 국가에서 무료 백신을 미리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한 26세까지는 이제 무료 접종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방 백신이 출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자궁경부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음은 제 환자 중에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환자가 있습니다. 나이는 69세 환자분이고 74세 환자분인데 두 분 다 이제 질출혈로 질병을 오셨습니다. 피가 나서 오셨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하기에 이 나이에 이제 피가 날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생리도 없고 한데 피가 나서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분은 고혈압도 있으셨고 유방암 수술 이전에 받았고 타모슈펜이라는 이제 그 항호르몬제 같은 것도 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결혼도 안 하셔가지고 아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특별하게 문제 없이 정말 이제 건강하셨습니다. 다른 질병도 없으시고요. 정말 뭐 당뇨 혈압도 하나도 없으신데 애도 이제 낳으셨던 분이고 문제는 이제 체중이 좀 나가 있던 거죠. 이 두 분의 차이는 한 분은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좀 있으셨고 한 분은 이제 몸무게 많이 나간 거 말고는 없는데 공통적으로 지금 출혈입니다. 출혈인데 이 병은 뭘까요? 네, 자궁내막암으로 저희가 진단되고 치료받았던 환자분이거든요. 여러분 자궁내막암이라는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자궁은 크게 자궁 입구인 자궁경부와 그리고 자궁의 이제 나머지 몸통이 자궁 체부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자궁 체부 중에서 이제 자궁 내막 안쪽 우리가 보통 생리할 때 나오는 이제 조직이 되겠는데 이쪽에 암이 생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자궁 내막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궁 내막암은 폐경후 여성에서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60에서 70대 호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생길까? 자궁내막암은 앞서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 감염이라 얘기했는데 자궁내막암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장기가 이렇게 노출이 된 경우에 잘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그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리한 여성에서 누구나 다 이제 분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생리하는 기간만 나오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이제 에스트로겐에 노출됐다든지 뭐 약을 이제 호르몬제를 혹은 간혹 복용을 에스트로겐 제제만 복용을 했다든지 혹은 이제 우리 몸에 난수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 말고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가면 지방세포에서도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나중에 자궁내막암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면 1번, 2번 여성 있잖아요. 1번 정말 날씬한 여성 있고 2번 여성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1번이 자궁내막암이 잘 생길까요? 2번이 자궁내막암이 잘 생길까요? 예, 여러분 정말 강의를 잘 듣고 계시네요. 2번 여성이 잘 생깁니다. 맞습니다. 지방이 많으면 비만이면 자궁내막암의 위험이 있자가 된다는 거죠. 네, 다음 볼까요? 네, 이분은 이제 아기를 좀 다음 보이죠. 이제 아기도 임신을 좀 해봤고 낳은 사람입니다. 몸매는 좋지만 애를 한 번도 안 낳고 평생 동안 그냥 안 낳고 살았다. 그러면 계속 이제 그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되겠죠. 생리를 계속 그만큼 했었으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1번, 오른쪽 2번이면 누가 더 자궁내막암이 잘 생길까요? 예, 맞습니다. 2번. 임신을 안 한 여성,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늦은 배경.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에 오랫동안 장시간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자궁내막암이 잘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거나
유방암 환자들의 주로 복용한 타모슈펜을 이제 복용했거나 아니면 이제 그다음에 자궁 내막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전암병변으로 알려져 있는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그냥 유전성 질환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의 이제 증상도 마찬가지 질출혈입니다. 여러분 폐경부에 출혈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한번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혈했어도 어이구 내가 다시 회춘하는 것보다 좋구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피가 나면 뭔가 이상했구나, 병원 가봐야겠다, 이렇게 병원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궁 내막암이 흔한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질출혈, 질분비로 있을 때 한 90%가 이제 이런 그 자궁 내막의 증상으로 이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셔야 됩니다. 5% 미만에서는 전혀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내가 나이 많다고 나 병원 안 가도 되지가 아니고요. 정기적인 검진은 우리가 아까 평균 여명이 여자가 85세였잖아요. 그래서 못해도 70세 이전까지는 검진 좀 잘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받으셔야 됩니다. 자궁 내막암 진단은 어떻게 하냐? 피가 나면 일단 병원을 찾으시게 되겠죠. 그럼 저희가 초음파를 보게 됩니다. 초음파를 봤을 때 내막이 이렇게 이상하게 두껍네. 우리가 폐경되면 내막이 굉장히 얇아야 되는데 두껍네.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조직을 저희가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거죠. 조직을 확인하면 이제 확진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국가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자궁 내막암을 100%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진단율이 한 30에서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 이상하게 나는 검진을 왜 잘 받았는데 나는 이거 왜 걸린 거죠?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진단 방법이 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궁 내막암의 진단은 초음파 보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확진이 되는 겁니다. 치료는 저희가 자궁 내막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암이 있는 부분은 다 제거를 합니다. 수술적으로 자궁을 절제하는 방법이고요. 수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혹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가임력을 보존하는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자궁 내막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치료도 같이 하게 됩니다. 자궁을 보존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암이니까 생존율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5년 생존율을 보면 자궁경부암보다는 조금 이제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기 초반에 88%, 일기 후반에는 75%.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생존율은 낮아진다. 마찬가지로 자궁 내막암도 이제 재발을 하는데 조기에 자궁 내막암이라 할지라도 치료에 한 4분의 1은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료 이후에도 적극적인 이제 경과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년 추적 관찰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5년 안에 이분이 암으로 인한 그런 병변들이 전혀 없다 하면 제가 좀 안심을 하고 그냥 5년 이후부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가 진단 및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만인 여성이 잘생긴다 했고요. 장기간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노출되는 게 이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만인분, 당뇨,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그걸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의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에 와서 애를 가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미분모부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두 번째는 에스트로겐 단독 호르몬 대처법은 이제 아니죠.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고 평균 여명이 증가되면서 사실은 이제 갱년기 이후에 이제 삶이 증가되기 때문에 호르몬 대처법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잘 찾아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 호르몬 대처법에는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을 좀 잘 하진 않고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복합 요법을 주로 하고 자궁이 없는 분에는 저희가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을 하는 거죠. 근데 자궁이 있으면서 예전에는 자궁 수술도 전혀 받은 적 없고 자궁이 있는 분한테는 이제 호르몬 단독 요법을 할 때 에스트로겐을 절대 단독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궁 내막증을 진단받으면 그냥 나 자궁 내막이 두껍다더라, 나는 이상이 있다더라 라고 이제 그냥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합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이제 정기 검진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초음파로 봐야 알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증상이 있고 그래서 내막을 확인하고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정기 검진하러 오실 때 그냥 정경부만 딱 보지 마시고 초음파도 한 번씩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증상이 있을 때는 나 이제 회춘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바로 병원 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뭐 다른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사실은 이제 이게 여성 질환이다 보니까 좀 이제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그죠? 이제 말하기가 조금 좀 애매하다 생각해서 사실은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검진하러 오실 때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상비과학회 부인종양학회에서 저희가 검진을 그럼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라고 할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한 70세까지 전에는 이제 받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뭐 70세 이상 되신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다 검진을 꼭 한 번씩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